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잡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용어인가요? 예, 주 4일제로 뽑아봤습니다. 주 4일제. 예, 이게 저희가 일전에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네네. 인터뷰할 때 좀 물어봤더니 주 4일제 하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예,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예, 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32시간 정도 일하면 이게 주 4일제죠. 482, 32니까. 그렇죠. 이제 북서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주당 28시간에서 33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주 4일제, 주 4일도 일 안 하는 나라들이 이제 앞에 28시간 같으면은. 예. 이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나라에 주 5일제 도입이 될 때 네, 네. 난리가 났었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맞습니다. 예. 도대체 기업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주 4일 하는 나라 망했습니까? 이제 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참 이제 건실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 나라들 보면 그죠? 예. 역으로 보면 이제 뭐 경제가 건실하니까 도입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도 이제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망했잖아요. 네. 예. 이제 노동 시간이 줄면 경제는 망한다 이런 생각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뭐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 그랬나요? 예. 이제 인간답게 살려면은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창시하신 분이 그 협동조합 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8시간 노동, 8시간 재충전, 8시간 휴식 수면. 오. 예, 이렇게 제기를 하신 분인데요. 예. 당시에는 하루 12시간 노동이 당연하던 시기. 그거보다 적게 일하면 망한다 하던 시기인데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많은 투쟁과 희생이 있었죠. 네. 8시간 노동제가 세계 표준이 되는데 딱 100년 걸립니다. 어휴, 예. 예, 1817년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때 레닌이 이끄는 혁명 정부가 곧바로 8시간 노동제를 선포합니다. 어이구, 예. 예, 당시에는 이제 혁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퍼져나가니까 흐름이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가 1919년에 창설되는데요. 예.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응 성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LO가 창립총회에서 1호 협약으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를 확립합니다. 글로벌 표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혁명하고 국제노동기구에 빚을 진 셈입니다. 근데 뭐 하루 8시간 노동제는 이제 정착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주 7일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5일제냐 4일제냐 이건데 그렇죠. 주 5일제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ILO인데요. 사실 되게 빠릅니다. 1935년에 47호 협약으로 주 40시간 노동제를 결의를 해요. 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세계대전이 곧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이게 쉽게 일반화 못 되다가 예. 1962년에 116호 권고로 주 40시간 노동제가 사회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기준이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 거치면서 차차 확산이 됐습니다. 뭐 유럽 연합의 경우는 1993년에 주당 35시간 노동을 지침으로 채택했습니다. 오. 그래서 주 4.5일제 정도 되죠. 이 정도는 최소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예. 그 이하로 이제 하라고 된 거죠. 주 4.5일제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주 5.5일제 되는데 이제 그 반일 근무. 그렇죠. 금요일에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이제 금요일이 옛날에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얼마 전에 탄력 근로제 확대하는 지금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노동시간 더 늘리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이 명색이 선진국 클럽 OECD에 가입한 지가 곧 30년이 다 돼가고요. 네. 1인당 소득 3만 불 넘겼다 그러고 세계 뭐 10위 경제 대국 이러는데 예. 노동 시간만 보면 도저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장 노동 시간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연간 노동 시간이 1967시간인데요. OECD 38개국 중에 세 번째로 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멕시코하고 코스타리카밖에 없고요. 한 등급 떨어지긴 했네요. 옛날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좀 들어와 주셔서 예. 평균보다 1년에 240시간, 한 30일 정도 더 일하고요. 어휴.
가장 짧게 일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런 나라보다는 600시간 그러니까 한 75일 정도 더 일합니다. 허. 그래서 독일 사람 하면 우리가 근면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1년에 2달 반 정도 일을 더 합니다. 이야. 보수 언론이나 재계에서는 맨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짧다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 11위 대국이라면서요. 경제 대국.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거꾸로 가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게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인은 참 복합적일 텐데 예. 우선 직접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본재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회사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싼 겁니다.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대응인데요. 네. 이게 이제 현상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재에 투자하기보다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유인하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오. 이게 사실 이제 한국의 노동 시간 제도에 그동안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요. 한국도 그동안 이제 노동시간 제한을 규정한 각종 ILO 협약을 비준했었고 근로기준법도 만들고 개정하고 해왔잖아요. 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통해서 이 법 규정들을 무력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당 몇 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은 있는데 그럼 일주가 7일이냐 5일이냐? 그게 제 논란이었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노동 제한 규정을 보면요. 네. 주말 이틀이 일주일에 포함된다고 보면 일주일 7일에 40시간 제한이란 말이죠. 연장 근로가 최장 12시간까지 허용되니까 합치면 일주일에 최장 52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일주가 주말 빼고 5일이다. 이렇게 보면 평일 52시간에 더해서 주말에 이틀 16시간 합계 68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는 법률에 일주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틈새를 이용해서 일주는 5일이다. 이렇게 행정 해석을 내려왔어요. 네. 입법 취지는 노동 시간을 제한하자는 건데 일주가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온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그래왔고요. 이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주 범위가 7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난리가 난 거죠. 52시간 제한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요. 예. 물론 그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예. 주 4일제를 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도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네네.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거 예,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네네. 예.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걱정이 되니까요. 이제 그 사례 연구들을 보면 알고 보면 오히려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 4일제 도입에 나선다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야후 재팬, 퍼페추얼 가디언 같은 이런 기업들, 기업들이 쭉 많은데요. 다 많이 외국, 알려져 다 있고요. 외국 기업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에듀윌, 신세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 있습니까? 예. 이제 공통적으로 기존의 낭비성 프로세스들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에 2시간 정도가 낭비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조직이 유연해져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더 좋아졌다. 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노동 생산성이 오르고 비용도 준다. 2018년에 주 4일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퍼페추얼 가디언 같은 회사를 보면 노동 생산성이 20% 올랐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과 휴식 사이에 워라밸이 좋아지고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나옵니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주 4일제 아무리 도입해도 월급이 깎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월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월급이 이제 높아지지 않고 그냥 월급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죠. 그렇죠.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보면 대기업 공공부문은 빨리 잘 도입되고 제대로 지켜지는데 규모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댓글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이 먼저다님은 네. 주 4일제는 공무원, 관공서, 대기업만 좋은 것이고 중소기업, 그렇죠. 자영업, 예.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누리지 못한. 그런 지적은 당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 5일제도 아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 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전혀 적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이런 불평등이 그냥 하다가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택시 예. 기사분들이 하루 15시간 일한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댓글 예.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임금 보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적용 대상을 넓혀야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이런 거를 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네. 프랑스를 보면 노사 간 합의로 노동 시간을 줄이면 사회부장 분담금 이 되게 프랑스가 이게 세거든요. 네. 이걸 대폭 경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에게 유인을 주는 거죠. 이런 그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역시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자꾸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느냐 마느냐. 결국 네.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사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